네, 남북회담 본부의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 보셨듯이 속초에서 하룻밤을 지낸 이산가족분들이 금강산으로 떠나기 위해서 현재 버스에 타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 전문가들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현지 속초의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인택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강산으로 떠나게 돼서 꿈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게 되네요. 예, 가슴이 먹먹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그 속초를 떠나서 그 금강산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원래 자동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출경, 입경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한 4시간 걸리는데요. 이 4시간이 그 이산 가족들에게 굉장히 이제 그 초조하고 시간아 빨리 가라. 가족들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이 될 것 같고요. 12시 반쯤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단체로 이제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네. 온통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헤어졌다가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환영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 이제 9시가 되면 다시 가족끼리 헤어져서 각각 이제 자게 됩니다. 내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개별 상봉을 합니다. 이번 상봉의 하이라이트죠. 원래 이전에는 그 고성 그 관동 8경의 하나인 그 고성에 이제 호수를 하나 다녀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려서 2시간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일정을 없애고 네. 3시간 동안 이제 가족을 만나고 식사도 방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회포 풀 시간이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후에 단체 상봉을 하고 마지막 날에 작별 상봉입니다. 그리고 눈물에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사실 그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그 가슴 아픈 게 만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이제야 만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나서 2박 3일 만에 또 헤어지는 거랍니다. 그런 이제 과정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제 21번째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가족이 7천여 가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이 따라간 가족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이제 2만여 명인데요. 네. 앞으로 정말 그 이번 남북 화해를 계기로 남북 이산 가족 하나만은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속초 숙소에서 금강산을 향해 출발하는 우리 이산 가족들이 탄 차량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선도 차량, 승용차가 2대 있고요. 뒤에 이어서 버스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오늘 행사에 참여하는 이산 가족분들의 수를 살펴보면 89분입니다. 89명이 북에 있는 이산 가족들을 상봉하게 되고요. 또 이 이산 가족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동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합치면 197분이 함께 금강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지원단도 있고요. 또 출입 기자들, 공동 취재단 기자들, 지원 인력들을 합해서 560명이 금강산으로 함께 떠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속초에 나가 있는 김소연 기자가 만났던 실향민의 얘기가 다시 또 떠오르게 되는데요. 일주일, 한 달 걸릴 줄 알았는데 70년 가까이 걸렸다. 참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또 이번에 이산 가족 상봉을 하러 가는 이 가족들 중에서 혹시 또 눈에 띄는 사연이 있을까요, 최인택 의원님? 네, 아까 나왔던 최고령 101세 이제 그 백성규 할아버지께서는 역시 이제 문제가 이번 만남에서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는 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이제 가장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게 형제고 그 이후로는 전부 이제 그 자식들 혹은 손자까지 만나는데요. 이분이야말로 며느리와 지금 이제 그 손자만 만납니다. 네. 이미 이제 자제분은 그 세상을 뜬 상태죠. 근데 이분은 그 독특하게도 신발을 30켤레 그리고 수저 세트를 20벌이나 준비를 했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언제 또 만나겠나. 줄 수 있는 거
세월이 있으면 계속 만나고 만날 때마다 선물을 줄 텐데 앞으로 여러 차례 만나서 줄 수 있는 선물을 한꺼번에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줄 알고 이미 사망 신고를 한 형을 이번에 이제 생존이 확인돼서 만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 잠깐만 떠나려고 했던 그런 가족을 다시 만나는 건 물론이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네. 포기를 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다시 만나는 이런 경우, 그리고 지금 뭐 직계 가족은 다 떠나고 어려서 얼굴도 기억 못하는, 만나서 뭐 가족 상황 물어보면 확인하지, 이런 그 만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3살 때 헤어진 딸, 그리고 어떤 분은 80대인데요. 따님이 지금 71세입니다. 이건 굉장히 옛날엔 좋은 풍속으로 이제 어려서 결혼을 해서 딸 얼굴도 못 보고 헤어졌는데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8순의 할아버지께서 7순의 딸을 만나는 그분께서 만나면은 서로 이제 다 노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이제 분단 그걸 온 가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선물들을 싸들고 버스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셨겠습니다만 89분의 이산가족분들이 가족들 또 지원단과 함께 속초 숙소를 떠났습니다. 이제 고성에 있는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서 금강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낮 12시 30분쯤에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양무진 교수님, 2015년 10월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요. 2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이 기간 동안에 2년 10개월의 기간에 한반도의 정세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뭐 핵실험도 있었고요. 탄도미사일 실험도 있었고 전쟁 위기까지도 해외에서는 내다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북관계의 역사랄까요? 이 경은죽 사례를 되돌아보면은 네. 남북관계가 좋으면은 이산가족 상봉 횟수도 많아졌고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으면은 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이후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했고 네. 또 그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쳤고 또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 제재 아주 강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악순환되다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전면 중단됐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기시마다 다시 말해서 신베를린 선언이라든지 또 신년사 계기시마다 이산가족 상봉의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2월 3월 성공적인 평창 평화올림픽 그 이후에 4.27 판문점 선언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네. 이산가족 상봉 합의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 요약하면은 남북관계가 좋아야만이 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토대가 마련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초 숙소를 떠난 이산가족 상봉단의 차량들 흐름을 현재 다시 보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10개월 만에 굉장히 중요한 첫 길이 다시 열렸으니까요. 이 길이 상시적인 이산가족 상봉의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년 10개월,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길다면 정말 긴 기간인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열리게 되는 이산가족 상봉, 고비가 많았던 만큼 그동안 어떻게 또 다른 이산가족 상봉들이 이루어졌었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역사를 좀 짚어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예, 이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가 그렇게 짧지만은 않습니다. 85년도에 83년도에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발했죠. 네. 그리고 86년도에 서울 아시안게임, 네. 88년도에 올림픽 이렇게 잡혀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아웅산 테러에 의해 가지고 국제사회 압박 제재로서 탈피할 필요성, 우리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개최를 위해 가지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한이 협상해 가지고 남북한 각각 우리 측에서는 가족, 네. 평양에 고향을 둔 가족 35명, 또 북측에서는 서울에 고향을 둔 31가 도합 65명의 가족이
서울과 평양, 고향 방문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상상봉은 멈췄지요. 그러다가 2000년 6.15 남북 공동 이 정상간의 만남에서 6.15 공동선언이 났죠. 그 이후 지금까지 연간 많으면 두 선을 차례, 작으면 한 차례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사이에 7차례의 화상상봉 네. 또 그리고 이 서신 교환 또 영상 편지 뭐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이것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988년 88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신청이 시작됐었고 그 이후에 이번까지 합하면 21차례에 걸쳐서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최인택 위원님, 역사를 좀 한 24년 전, 그러니까 88 올림픽 이전 24년 전으로 돌려보면 1964년에 도쿄올림픽에서 아주 감동적인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북한 그 육상 선수인 신금단 선수, 네. 신 선수는 세계 기록까지 세운 북한 육상의 보배입니다. 나중에 이제 인민체육영웅까지 됐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출전하러 왔는데 당시 이제 그 북한 선수단이 철수라는 바람에 결국 경기에는 못 뛰었습니다만은 그 신금단 선수를 알아본 아버지 그 신문준 씨가 그 우리 정부의 이제 그 중재로 도쿄까지 가서 딸을 10분간 만났습니다. 10분간 만나서 간단한 대화를 하고 서로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신금단 선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바이 하면서 아하.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네. 안타깝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53년 그 정전협정에 보면은 그 귀한 그 뭐 실향민 그 귀향을 지원하는 네. 그런 그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접촉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혀 이제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이제 64년 도쿄올림픽에서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로 네. 가슴 아픈 아하. 한편으로 감동적이지만 10분간 만나면은 부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 사연이 있었고요. 이를 계기로 나중에 그 71년도 적십자사에서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하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하고 씨를 오랫동안 뿌리고 비료를 줘왔죠. 그 결과 이제 나중에 88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 그런 이제 토양과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남북 간에 이제 이산 가족 찾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을 찾은 이후 이 두 가지 사건이 추동력이 돼서 계속적인 만남 그 결과 지금까지 이번 21차례까지 4천여 명이 4천여 가족이 서로 이제 상봉을 하게 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그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만남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또 54년이 흘렀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이산가족분들의 나이는 계속 90세, 10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산가족의 평균 연령이 81세라고 하니까요.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가 정말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일 위안부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다. 이분들 연세가 이미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해결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 13만 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절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이분들이 가족을 만날 수 없다. 가족의 이제 서신을 그 마음대로 보낼 수 없다. 그리고 서로 가족이 사는 곳을 방문할 수 없다. 이건 정말 그 전 세계적인 비극이고 인류사적인 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그 수시로 만나고 요구하는 사람은 전부 생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남북 간에 빨리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선 일대에 수많은 통로를 먼저 남북 이산가족 상시 만남의 장소로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이산 가족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우리 최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는데 현재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의 생존자가 약 한 5만 7천 명 됩니다. 네. 근데 연간 1년에 100명씩 상봉한다라고 한다면은 570년이 걸립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최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가 보통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런 이산의 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사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위해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례와 상시화가 필요합니다. 이 정례와 상시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먼저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가지고 정치적 접근 이것을 지향하고 네. 인도주의적인 접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또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북한에서 흔히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가지고 어렵다 이것은 전산 행정이 상당히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IT 강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전산 행정 이것을 완비되도록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 했습니다. 이번 한다면 두 번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여기 대해서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러한 남북한 당국 간의 지혜를 모을 필요성이 있다. 지금이 적기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시 40분쯤에 속초 숙소에서 출발한 버스가 현재 고성 남북 출입사무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현장을 연결하고 이야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70년가량 남과 북으로 떨어져 생이별을 해야 했던 이산 가족들이 오늘 꿈에도 그리던 가족과 친척들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고성 남북 출입사무소를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김민관 기자, 조금 전 속초에서 떠났으니까 차량들이 이제 그곳 출입사무소를 조만간에 통과하게 될 텐데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네, 조금 전 숙소를 떠난 버스는 이곳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금강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숙소가 위치한 속초에서 금강산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 남짓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곳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우리 측 출경 절차 그리고 북측 입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인 금강산에 도착하기까지는 4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산가족 3분의 1이 90살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버스 안에서 통행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산 가족들의 첫 번째 만남은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단체 상봉이 될 텐데 오후 3시쯤이면 그리운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오늘 오후 3시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남은 우리 측 이산가족 그리고 북측 이산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단체 상봉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남은 2시간가량 진행이 되고 만남이 끝난 후에는 북측이 준비한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김민관 기자. 모레까지 2박 3일 동안 상봉 일정이 이어지게 되는데 순간순간이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정들 전해주시죠. 예, 이튿날에는 어쩌면 가족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개별 상봉이 진행이 됩니다. 예, 개별 상봉은 첫 번째 만남보다 1시간이 길어진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방 안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도시락으로 식사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예, 또한 과거에는 작별 상봉 후에 남측과 북측이 각각의 숙소로 이동해 점심을 먹었지만 이번에는 상봉장에 모여 마지막 점심 한 끼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고령이 된 가족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남북 양측의 배려 덕분입니다. 예, 지금까지 고성 남북 출입 사무소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고성 남북 출입 사무소에 나가 있는 김민관 기자로부터 현장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고요. 두 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상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길게는 70년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나긴 세월, 힘든 세월을 보내고요. 앞으로 이산 가족들이 정말 자주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북한이나 미국 쪽에서는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 먼저 최인택 위원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를 드리고 있는 어떤 이제 전쟁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대결의 분위기를 극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유엔 총회가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죠. 네. 여기에 보면은 지금 25일은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기로 예정돼 있고요. 27일은 이제 우리 측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조 연설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9일은 북한 몫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기조 연설을 하고, 그리고 뉴욕에서 남북미 3자 혹은 필요에 따라서 중국까지 해서 사자가 만나서 이런 이제 어떤 그 전쟁의 그런 이제 형식적으로는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를 없애는 정전 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물꼬를 튼다면은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 군사 문제와 연결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터지고 뭔가 이제 얻는 게 있으면은 하나 이제 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지 어떤 이제는 정치적 타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거스르는 사람은 인도주의에 거스르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면서 가장 큰 해결 문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은 인도적이고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네, 양무진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계기시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선순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조를 합하면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남북이 함께하는 정책, 또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정책, 이 세 가지 정책을 함께한다면은 한반도 비핵화도 이루고 또 평화정책도 이루고 또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성장 이런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게 될 이산가족들의 몸은 현재 버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이미 고성 남북 출입사무소를 지나서 금강산에 도착해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좋을 텐데 이틀 뒤에 다시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자리를 잡아서 이산 가족들뿐만 아니라 남북의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JTBC 뉴스 아침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